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식입니다. 오늘은 따끈따끈한 소식, 방금 전에 전해진 소식, 김무성 전 대표가 이야기한 내용인데요. 이것도 해외 소식통을 통해서 아주 유력한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아주 따끈따끈한 소식, 어떤 소식인지 진성호 전 의원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거 따끈따끈한 소식인데 따끈하지 않으면 또 이게 혼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들어온 뉴스입니다. 네네. 근데 김무성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네. 깜짝 놀랄 만한 폭탄 발언을 하나 했습니다. 네. 그것을 기자가 캐치해서 지금 막 보도가 됐는데, 이게 아마 내일 밤, 내일 되면 아마 난리가 나고 청와대가 반격할지 않을까 뭐 겁나는데, 어쨌든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김무성 의원이 오늘 국회에서 열린 한 토론회, 주제는 북핵에 대한 그 열린 토론입니다. 네.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유럽의 한 정상이, 네.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는, 유럽은 대통령도 있고 총리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유럽의 한 정상이 미국의 고위 관료에게, 네. 그러니까 미국의 고위 관료라 하면 부통령부터 국장급까지 그렇죠. 다양한데 다양하죠.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유럽의 한 정상이 미국의 고위 관료한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워딩대로 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상한 사람이다. 왜 이상한가를 또 이렇게 말했답니다. 자, 문 대통령이 아셈, 지난번에 그 유럽에서 열린 네. 그 아셈 회의를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아셈에만 와가지고 이제 유엔의 대북 제재를 이제 풀어달라고 다녔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유럽의 이 정상이 볼 때는, 아니, 우리는 지금 자기 나라, 문재인 대통령의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지금 대북 제재를 하는데 왜 지금 당사자가 그 제재를 완화해달라고 하냐? 이상한 사람이다. 이상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표현이 적당합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했던, 왜 지금 김정은이가 핵도 포기 안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나는 믿는다, 김정은을. 네. 왜 김정은의 대변인처럼 유럽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녔느냐? 결국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제재 완화 없다. 없다. 북한 인권도 지켜보겠다. 그런데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에서 다니면서 풀어달라고 하니까 이상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게 김무성 이제 전 대표 말인데, 더 재밌는 거는 지금 이 정상, 유럽의 정상이 예. 미국의 관료, 고위 관료한테 이런 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미국에 대해서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이상한 사람과 함께 일하는 당신들도 참 머리 아프겠다. 정확하네요. 이상한 사람과 같이 일하는 당신들도 참 머리 아프겠다. 야, 그래서 이게 사실이라면 유럽의 정상이 미국의 고위 관료한테 문재인 대통령은 참 이상한 사람이다. 왜 김정은이 비핵화 약속도 안 지키는데 먼저 유엔 제재 풀어달라고 하고 다니냐? 당사자가. 논리적으로는 뭐 이거 딱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늘 애국방송 신의 한수가 주장하던 바입니다. 예.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게 생깁니다. 네. 그 유럽의 정상은 누굴까? 자, 이제 한번. 예, 여기서 저희가 준비해 예, 봤습니다. 예. 사진 몇 장을 예, 보면서 예.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 이분이 아닐까. 예, 영국의 메이 총리. 예, 가능성이 좀 높죠. 높죠. 왜냐하면 메이 총리는 일단 영어권 아닙니까? 예, 그리고 미국 관료도 영어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통역이 필요 없습니다. 네. 물론 유럽 정상들이 여러 개국을 쓴다고 하지만, 그렇죠. 그래도 네. 같은 영어권이기 때문에, 영어권이기 때문에. 메이 총리는, 그리고 영국이라는 나라는 미국하고는 네. 상당히 친합니다. 물론 트럼프와 메이 총리는 그렇게 친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말 할 수가 있는 건데, 네. 어쨌든 메이 총리, 거기다가 기억하십니까? BBC 여기자. BBC 여기자. 맞아요. 딱 문재인 대통령 인권 문제. 쳐다보고 인권 변호사께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어떻게. 그때 눈빛 보셨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영국이라는 나라는 어쨌든 자유를 중요시 생각하고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는 유엔 강력한 제재를 주장하는 그렇죠. 나라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영국의 메이 총리는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리고 뭐 메이 총리는 또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화통하고 성격이. 그렇죠. 그래서 보수당의 당수까지 오른 분이기 때문에 미국 관리에게 할 가능성이 높다. 또 가능성이 있는 분 또 한 분 더 있습니다. 예,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분 후보 올리겠습니다. 자,
영국 마크롱 대통령입니다. 프랑스죠. 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입니다. 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요 장면이 또 화제가 네. 됐었어요. 그러니까 저게 지금 네.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한테 답변을 해야 될 분위기인데 박수를 치고 말을 안 하니까 네. 마크롱 대통령이 한참 어이없어 하다가 본인이 답변을 그렇죠. 하는 본인이 그런 장면이 이제 뒤늦게 국내에는 보도됐는데 네. 그러니까 마크롱 대통령이라면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은 좀 이상하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다. 여기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통역기를 지금 귀에 안 달고 있어요. 예. 예, 통역기를 귀에 안 달고 있는데 아마 웬만큼 모든 그 영어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 기자들이 영어로 질문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어쨌건 통역기는 귀에 안 보이지만 일단 이때 한국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이거 예의상 문 대통령이 답변을 해야 된다고 해서 기다렸다. 근데 문재인은 계속 손짓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크롱이 답변을 했는데 마크롱도 영어를 상당히 하나 봅니다. 상당히 잘합니다. 예, 그러니까 마크롱도 후보에 넣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더 가능성이 높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이상한 걸 봤죠. 근데 마크롱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그 트럼프 만났을 때 악수한 거로 유명합니다. 서로 꼭 잡아가지고 으아 하고 기싸움을 하는가 하면 트럼프하고는 어쨌든 계속 이제 이 기싸움을 했는데 트럼프가 왜 지금 김정은하고 저럴까에 대해서 별로 탐탁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평소 한 말은. 그런데 이제 유독 문재인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의 정상회담 위에 국내 언론만 보면 상당히 화기애애하게 만났고 뜻이 통했다는 걸로 보도됐지만 실상 그 뒤에 나온 걸 보면 별로 그렇지 않다. 그래서 저는 마크롱 대통령이 가능성이 더 높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뭐 그 말고도 사실은 또 있습니다. 그죠?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 대통령이 어쨌든 13일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7박 9일 동안 갔기 때문에 유럽의 정상들은 대부분 만났는데 특히 이제 자 영국 불란사하면 그 다음은 어디입니까? 독일. 메르켈 총리죠. 그러니까 근데 메르켈 독일 총리의 경우는 조금 스탠스가 이 영국이나 프랑스가 조금 다르죠. 여기도 물론 유엔 제재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이제 옹호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평소에 그 사진을 보면 화면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하고는 왠지 좀 안 어울리는 듯한 좀 떨어져 있고 보면 지난번에도 몇 번 이제 그런 장면이 그것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나왔을 때 어색한 장면을 연출할 때 보면 독일에 가서 기억하십니까? 그 독일에 가서 혼자 서 있었는 뭐 이게 김 여사하고 따로 좀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때 독일에서 한번 잡혔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친한 것 같지는 않고 또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미국 관리한테 그런 이야기 할 독일 사람들은 좀 그런 게 있죠. 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본 사람하고 비슷하게 좀 마음에 담아두고 있고 대륙법 계통 이 그렇죠. 나라들은 그리고 이제 메르켈 총리는 또 이제 여성인데다가 굉장히 그 성향이 그렇게 남의 험담하고 하는 그런 똑같은 아니고 또 굉장히 이 외교의 격식을 차리기 때문에 메르켈 총리가 그런 이야기 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독일과 미국도 그렇게 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크롱 아니면 메이 총리다. 그 말고도 뭐 또 의외의 또 카드가 있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콘테 이탈리아 총리가 있는데 뭐 이탈리아는 아시다시피 좀 화끈하죠 이 사람들. 기분 나는 대로 떠들기 때문에 이분이 뭐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도 후보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 김무성 전 대표가 이 말을 갖다가 우연히 이제 그 세미나에서 한 겁니다. 내가 미국 측에서 들었다고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이제 이 국민일보 기사가 왔습니다. 국민일보 기자가 전화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쓰게 되면 파장이 어마어마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야 이거 사실이냐 이거 뭐 농담을 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김 의원이 딱 하겠다는 거예요. 미국 측의 믿을 만한 소스로부터 들은 내용이다. 확실하다. 그러니까 이거 뭐 이제 내일 또 이제 청와대가 이거 가지고 누구냐 김무성 그렇게 말하지 말고 누군지 얘기해라 공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요. 근데 이게 따끈따끈한 뉴스인데 이걸 갖다가 이제 국민일보가 이제 지금 아마 이제 내일 새벽까지 이 기사를 쓸지 안 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밤에 따끈따끈하게 올렸는데 이 기사가 청와대에서 볼 때는 조금 그래서 옛날 같으면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 옛날 같으면 뭐 청와대가 전화를 합니다. 지금 전화해서 이거 말도 안 되는 기사 쓰지 마. 그건 좀 심한 거 아니에요, 김 기자. 조금
봐줘. 뭐 맞아. 라든지 등등 우리 모릅니다. 과거에는 그랬다는 걸. 이번에 지금 청와대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더 심하죠. 이게 모르죠. 이게 근데 지금 따끈따끈한데 내일 아침까지 살아 있을지 아니면 다른 뭐 조선일보나 무슨 뭐 동아일보 이런 데서 확대돼서 진상은 이렇다. 그리고 유럽 정상은 알고 보니 누구누구였다. 뭐 이런 기사도 나올 수가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따끈따끈하다는 거예요. 따끈. 지금 상황에서는 이 정도인데 어쨌든 김무성 의원이 뭐 그 이야기 한마디 했습니다. 또 그때 뭐 왜 그럼 이런 말을 옮겼느냐 그러니까 자 그겁니다. 문 대통령에게 정신 좀 차려라. 외눈박이 외교 정책으로는 안 된다는 말을 해주고 싶었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뭐 오랜만에 아주 오랜만에 김무성 전 대표가 뭐 아주 생산적인 그렇죠. 폭탄 발언 했네요. 예. 그런데 어쨌든 저는 뭐 이 이야기와 함께 또 문 대통령이 조만간 또 외국 나가신다는데 좀 걱정이 되는 게 외국을 나가게 되면 지도자가 참 장점도 많고 이제 국익을 위해서 하는 것도 많지만 국내 정세에 대해서 조금 둔감해질 수가 있다. 왜? 대한민국은 그동안에 위상이 높아졌으니까. 게다가 이제 뭐 김정은 만나고 뭐 트럼프 만나고 하니까 상당히 이제 얼마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조금 미북 회담이 전망이 어둡습니다. 저는 단언컨대 내기함 할까요? 저는 내년에도 트럼프, 김정은 만나기 힘들다고 봅니다. 내년에도. 트럼프는 뭐 내년에 만난다고 하지만 자기 발전일 뿐이지 상황이 지금 그렇지가 않은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또는 문 대통령이 오늘 또 이제 장관들하고 오찬을 드시면서 도시락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마디 하신 게 그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SNS나 이 인터넷 댓글이 또 가관인데 뭐라고 했냐면 현장을 장관들이 모르는 것, 잘 모르는 것. 현장을 반부패 대책을 세우라고 했는데 근데 이 대통령의 말들을 보면 말은 맞는 것 같지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초기에 이런 이야기 했으면 전부 다 막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금 2년 차입니다. 2년 차. 1년 반 이상을 지금 대통령직을 수행했고 그동안 장관들은 장관 했지 않으면 근데 지금 와서 뭐 국민들의 뭐 분노가 매우 크다. 장관들은 국민 눈높이에 제도 정책에 미치지 못한다 하는 걸 아느냐? 뭐 이렇게 했다는데 본인이 현실 잘 알까요? 그러니까 현장 가갖고 망신당하고 보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말들에 대해서 이게 또 혹시나 이런 또 오해를 부를 수 있는 게 최근에 대통령 지지율이 좀 떨어지니까 갑자기 사립유치원 비대책 뭐 어떻게 됐냐? 뭐 또 여기 보면 이것도 있습니다. 그 수능 비중 축소 뭐 이런 것도 어떻게 됐느냐? 또 하나는 이제 그 채용 비리 갑질문은 어떻게 됐냐 물어봤다는데 아니 채용 비리에 대해서 지금 야사당 자유한국당만 그런 게 아니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심지어 정의당까지도 민주당 이중대라고 비판도 받는 정의당까지도 사당이 손잡고 고용 채용 비리 의혹 국정조사자고 지금 다 하고 있는데 민주당만 아니다 못하겠다. 그래서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하고 지금 김관영 원내대표 국회 보이콧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협치하자고 하면서 도대체가 야당 말 들어준 거냐? 제가 봐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옛날에 민주당이 야당할 때는요 국회 보이콧하면 꼭 하나씩 받아냅니다. 2개도 받아내고.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1도 안 줍니다. 1도. 그러니까 그러면서 협치하자. 그리고 아니 이 채용비리 국정조사도 안 하면서 채용비리 국민의 분노가 매우 크다. 현장을 현실을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러니까 그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민주당이나 진보가 쓰던 단어 있죠. 유체이탈화법. 유체이탈화법. 유체이탈화법이 남의 이야기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 더 이거는 뭐 극심해진다는 비판들이 지금 막 추중하고.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옛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댓글 대통령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댓글 달기도 하고 댓글 읽어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댓글 읽어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컴퓨터도 안 할 것 같아요. 네이버 한번 들어가서 포털 중에 제일 큰 게 네이버니까 그럼 네이버 출신이 지금 뭐 소통수석 아닙니까? 소통수석, 옛날 홍보수석. 지금 국민소통수석 윤영찬 씨가 네이버 부사장 지나신 분인데 NHN. 그러면 네이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본인이 지금 현장을 모르는 것 같아. 질책. 이 기사에 달린
글들 한번 읽어보시라고. 좀 맞아요. 감히 권고드립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김무성 의원의 말처럼 좀 이상해. 참 이상하네. 야, 근데 진짜 저 말은 저게 사실이라면 문재인 대통령이 좀 이상한 사람이다. 뭐 저런 사람하고 같이 일하는 당신들도 참 머리 아프겠다. 머리 아프겠다. 이 정도 말을 국민들도 머리 아파요. 이 정도 말을 하는 것도 정말 저는 그렇지만 이 말이 어떻게 또 김무성 의원의 귀에 들어갔을까? 김무성 의원이 좀 이게 있나 보죠 지금 네트워크가 있겠죠. 미국 예. 외교가에 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당히 고급 정보인데 이게 사실이라 그러면요 큰일입니다. 유럽의 정상이 메이비 영국 아니면 프랑스일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닌다. 심각합니다. 우리 앞날은 어떻게 됩니까? 암담합니다. 김정은 앞날은 어떻게 됩니까? 암담하죠. 정말 정은이 정말 요새 저 화가 나는 게 또 뭐 오다가 뭐 뉴스를 보다가 뉴스를 안 봐야 돼. 네. 요새 또 은희 구스 김정은 상품이 지금 또 이런 나는데 전부 다 귀엽게 나오고 옛날에는 막 위에 폭탄 얹고 막 그런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너무 귀엽고 이런 상품들이 지금 미쳤군요. 그러니까 이걸 김무성 의원이 잘했는데 한번 이 마무리까지 확실하게 줘야 되는데 네. 이걸 가지고 또 뭐 내일 아침에 또 뭐 그건 얼핏들어서 뭐 분명하지 않다는 이야기 하지 말고 네. 남자답게 그거는 사실은 누구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외교 전쟁까지는 아니지만 난리 납니다. 난리 외교 나죠. 분란.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만약에 영국 메이 총리였다면 영국과 한국 사이에 또 김무성 대표가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아침에 그 마크롱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달달한 과자. 아침에 커피에다 이거 먹으면서 왜 자꾸 질문해? 날 보면 알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힌트는 있고. 드리지 않겠습니다. 마크롱 맛있네. 아니면 뭐 우리 5월달에 보자. 5월달에. 5월달에 보자. 5월달에 만나자. 내가 지금 많이 못하겠고 5월달에 누군지 말해주겠다. 그러면 기자들이 네. 그렇죠. 그러면 좋겠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또 이 김무성 의원이 좀 너무 점잖아. 이런 위트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우리 프로 본다면 내일 아침이나 뭐 한번 좀 하면서 조만간 그 유럽 정상의 정체가 밝혀지면 좋겠다는데 의외의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언급 안 한 누군가. 뭐 트럼프 카드를 줄 수 있어. 그래? 들은 건 트럼프 쪽인데 트럼프 유럽 가서 그런 얘기 했는데 트럼프 카드 치면서 우리 뭐 보좌관들과 이렇게 한번 심심할 때마다 합니다. 이런 유머가 있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씁쓸합니다. 네, 우리의 대통령께서 유럽 정상한테 참 이상한 사람이라는 핀잔이나 듣고 그러니까요. 있고 그리고 뭐 미국 관리들한테도 트럼프도 이건 디스한 겁니다. 제가 그렇죠. 트럼프도 지금 사실 트럼프만 제대로 했더라도 이상한 사람하고 일하는 미국 관리 당신들도 그렇죠. 참 머리 아프겠다는 말을 들을 정도면 트럼프 대통령까지 싸잡아가지고 지금 그죠? 그렇죠. 그럼 마크롱을 확률이 많네. 내일 아침에 뭐 커피에다 마크롱 하나 먹으면서 왜 자꾸 물어봐? 보면 되지. 이렇게 끝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뭐 그만 둡시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야, 이거 뭐 나가서 망신당하고 있는데 정말 그 참 답답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웃고 떠들고 있지만 이거 심각한 상황입니다. 오늘 뭐 신의안에서도 말이죠. 경찰이 방통위에다가 말이죠. 문재인 치매설? 저희는 건강이상설로 했는데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치매설로 이렇게 또 옮겨 쓰대요. 참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참 골치가 아픕니다. 예.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방송에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건요.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요. 또 자유한국당 옳은 소리에도 좋은 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옳은 소리도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